안녕하세요.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제도에 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5년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조기연금 신드롬이다 할 정도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조기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국민연금의 추계가, 국민연금공단에 지금 추계가 공개가 됐는데, 과연 조기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무조건 빨리 타는 게 이롭다라고 이렇게 조기연금 수령을 부추기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득인지 실인지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전한시대에 쓰여진 회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슴록이죠.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기 어렵다. 사슴을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쫓다가 위험을 되돌아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에 처하는 충록자 불견산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 설명을 한번 끝까지 들으시면은, 조기연금이 정답인지 정상연금이 정답인지, 아니면은 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이 정답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떠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에 설계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60세가 되면은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세부터 연금을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1998년에 제도를 좀 바꿔요. 어떻게 바꿨냐?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연금 수령 시기를 한 살씩 늦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서 1952년 이전생은 만 60세지만은 53, 56년, 뭐 57, 60년 이렇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늦춰져 가지고 1969년 이후의 출생자는 이제 무조건 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보면은 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만 65세부터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상연금인데, 최대한 5년 땡겨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65세 때 내가 연금을 받는 게 정상연금인데 최대 5년, 그러니까 60세부터 앞당겨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면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때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5년을 앞당겨서 60세부터 받겠다 그러면은 1년에 6%씩 줄어드니까 5년이면 30% 감액이 돼가지고 7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월 70만 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소득도 있어. 뭐 이자 소득, 뭐 사업 소득, 소득도 있어서 먹고 살만해. 그리고 보니까 뭐 부모님도 굉장히 평균 수명 이상으로 오래 사셨어. 그러면은 내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어. 그러면은 1년 늦출 때마다 7.52%씩 증액을 해줘요. 내가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 원인데 1년을 늦추면은 107만 2천 원씩 받는 거고 2년을 늦추면은 114만 4천 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년을 늦춰가지고 70세 때부터 받겠어.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136만 원씩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기연금이라는 제도와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22년까지만 해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 내지 5만 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무려 11만 2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 2명 중에 1명이 조기연금을 신청한 거예요. 2022년에 비해서 무려 90%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적으로 보면은 작년까지 85만 명이 지금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지금 추계하기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조기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작년 올해 유독 작년부터 이렇게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가? 그 배경이 뭔가? 되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0세 언저리에서 은퇴한 사람들, 은퇴하신 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 이전에 비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취임한 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4개월, 5개월 거의 임기 절반이 다 돼 가는데, 뭐 올해 들어서 좀 수출은 좀 나아졌다라고 하지만은 뭐 작년에 기업들 실적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거의 뭐 50조, 60조 세수펑크가 났죠. 올해도 지금 30조 원 이상의 세수펑크.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은 안 거치죠. 돈 쓸 때는 많은데 제대로 재정 집행은 안 되고 있죠. 뭐 그놈의 그 재정 건전성, 맨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윤석열 정부의 그 타령 때문에 막상 돈을 써야 될 때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출 대기업 이외에는 지금 다 어렵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민생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55세 때 뭐 명예퇴직 당해서 지금 나오신 분이라든가 뭐 60세 정년 퇴직하신 분들 중에 조기연금이라도 신청해가지고 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다음에 5년 단위로 연금 수급 시기를 한 살씩 늦췄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2014년, 2013년, 다음에 5년 뒤인 2018년, 그리고 2023년.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1961년생이 작년에 연금을 탔어야 되는데 한 살이 늦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61년생 중에서 이 소득 절벽이 생기신 분들이 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제도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 이전만 해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야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했고,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 안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연간 연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 그게 월 167만 원 정도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연금을 1년에 2천만 원을 받으면은 지금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8만 원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좀 감면이 되는데 2027년부터는 감면도 안 돼가지고 연금 소득을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무려 17만 원대로 올라가거든요. 건강보험이.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1년 앞당겨 받으면은 6%가 줄어드니까 120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2027년이면은 17만 원대면은 거의 2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따져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차라리 감액이 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조기연금 수령 쪽으로 돌아서신 분들도 있다. 이 3가지 이유.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당장은 조기연금을 받는 게 이득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5년을 앞당겨서 받으면은 65세에 내가 월 100만 원 받을 거를 70만 원으로 30% 감액을 해서 받더라도 5년 동안이면은 연간 840만 원씩 4,2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매년 연금은 오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3%씩만 감안을 해도 5년이면은 한 뭐 총액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65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면 제로인데 5년 동안은 제로인데 5년 동안에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일정 기간은 이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65세에 월 100만 원인데 5년을 앞당겨 받아서 월 70만 원씩 받는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71세까지는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72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상적인 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72세 전에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조기연금 받는 게 이득이지만은 72세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어차피 65세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은 뭐 62세, 63세, 64세는 연금 소득이 제로인 건데 차라리 30% 감액됐더라도 내가 60세부터 받겠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에 내가 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 감액된 70만 원을 받아도 5년 동안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65세 때 월 150만 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내가 5년 동안 나 안 쓰고 투자를 할래. 내가 65세 때 월 150만 원 연금을 받는데 60세부터 30% 감액된 105만 원씩 받을 거야. 105만 원씩 받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5년 동안 투자를 할래. 그럼 빨리 받아가지고 땡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금융 전문가가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105만 원씩 60세부터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해가지고 매년 5%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했더니 78세예요. 78세. 77세까지는 조기연금을 받아가지고 연 투자 수익률 5%를 올리면서 하니까 보니까 아까 72세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78세를 넘기면은 정상적인 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내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65세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다른 소득도 있어. 배당 소득도 있고 이자 소득도 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수하셔가지고 나도 평균 수명 이상은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5년 늦게 받겠어. 이렇게 하신 분들의 손익분기점은 87세. 그러니까 이분들은 87세까지 사시면은 늦게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연기해가지고 연 7.2%씩 5년 늦춰 받으면은 최대 36%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지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90세, 95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래 사냐, 오래 살지 못하냐. 그거는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가게 어떤 유전적인 그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집안이다. 아니면은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다. 또 자기의 건강 상태, 내가 지병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렸다거나 뭐 무슨 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심각한 어떤 지병이 있다. 나는 아주 굉장히 뭐 건강하다. 그래서 개인의 수명과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 보면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은 내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이 중단이 돼요. 그 소득을 초과하면. 그게 얼마냐? 올해 기준으로 해서 298만 원이에요. 이게 세전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후로 하면은 한 300만 원 후반대 정도의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조기연금을 받더라도 그 소득을 넘어가면 조기연금이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거 조기연금 받으면은 손익분기점이 언제일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지 말고 마음 편히 받아라. 다음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감액해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낼지 모르지만은 4년,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 2022년 9월에 연간소득 3,400만 원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그게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또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거노인들 중에 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의 40 내지 60%를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빨리 받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오히려 조기연금이 아니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증액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연기연금을 신청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벌어놓은 게 떨어지면은 조금 더 풍족한 연금을 가지고 노후까지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라는 게 보면은 선진국들의 독거노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낫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기의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기연금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설명 잘 감안하셔가지고 충록자 불견산, 사슴을 쫓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